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데파스 웰브트린 아빌리파이 졸피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아픔에 시달리면서 몸에 작용하는 약물을 무려 10수년간 복용해온 92년생 김지영. 그런 그녀가 WPI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이후 그녀가 아로새길 자신만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생생하게 그려낸 책.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현대의학과 심신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몸과 마음의 아픔 그 비밀을 풀다.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WPI 상담 모델을 활용하는 마음 치유사의 길.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환자 진료수, 입원 일자, 그리고 최고 수준의 자살률. 전국민 100만 심리상담을 정신건강 혁신 대책으로 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빈도와 최장 시간의 아픔의 노예, 혹은 병원의 인질이 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사건들 속에 담겨진 인간의 마음 이야기, 인간 심리의 비밀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이번에는요, 박사님한테 온 상담 사연입니다. 네, 이분의 마음은 이렇게 WPI 프로파일로 딱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보면 박사님은 이분이 어떤 분이다 딱 아실 수 있습니까? 보통 뭐 그냥 WPI 프로파일 보면 로맨 매뉴얼이 지금 프로파일에 보이죠? 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아이고, 이분은 참 상당히 많은 대인관계나 일반 생활에서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데 상당히 미숙하고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있으면 쉽게 긴장하고 불안해요. 그리고 이 불안한 게 아까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용종이 생긴 이 여학생 같이 자기 몸에 용종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신체 반응을 발작적으로 일으킬 수 있어요. 아, 마음을 표현하기를 힘들어하니까, 미숙하니까 몸으로 그게 막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단순히 표현하고 미숙하다기보다는 과도하게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표현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쟤 긴장한다, 쟤 힘들어한다는 걸 아니까 너 왜 그러냐? 먼저 이렇게 관심을 보여줄 수도 있고 본인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조금은 상황을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몸이 대신 막 용종 같은 걸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종양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거나 사막이라도 하다못해 생기거나 아이고. 이런 신체적인 반응은 실제로는 엄청 예민한데 생긴 거는 전혀 예민하게 안 생겼어요. 그래서 무스여라 굳세어라 금수나 뭐 이런 달려라 느낌이 하니도 달려라 하니 그런 그렇죠 캐릭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까 용종이 생겼는데 그걸 그냥 단순히 가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그건 조금 무책임하고 그냥 의사들이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전혀 그렇죠. 몰랐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그 보고 용종이 있는데 이 아이가 아니 젊은 아이가 씩씩하게 자기 일을 다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김양 웬만하면 김양이 지금 참 훌륭하게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잘하고 뭔가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거의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것도 참 훌륭하긴 한데 지금 아직 젊거든. 그리고 자기 인생이나 자기 자신이 마치 전투를 치러야 하는 마음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지내도 괜찮을 텐데 왜 그래? 그랬을 때 이 학생이 왜 아까 그 사연이 더 가슴이 아프냐 하면
본인이 알바를 해가지고 그 아픈 와중에서도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았어. 600만 원이나 모았어. 오 마이 갓. 교사 되면 집을 얻어야 되고 결혼 자금도 모아야 되고 한참 후의 일인데. 그러게. 우리 인생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살아가고 안정적인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1학년 들어간 애가 내가 벌써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결혼해가지고 집장만은 인생 그렇게 살면 너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근데 대부분 의사 선생님은 수술해야 돼. 수술 안 하면 너 어차피 대장암 걸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듣는 이 참 아이 입장에서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내가 죽는 거는 이 뻔하니까 그래 수술해가지고 아버지처럼 저렇게 또 너- 뭐 후유증으로 사느니.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인생 못 살고 늘 환자로 지내기보다는 나는 뭐 대장암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대장암이 생기는 그날까지 내 나름대로 빡세게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겠다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자연 치유를 택했다라고 기사에서 나온 얘기가. 자연 치유는 말이죠. 자연 치유지.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미친 듯이 한번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산 거예요. 예. 뭐 이 친구한테는 1년은 다른 사람이 10년이니까 한 2, 3년 살았으면 어쩌면 2, 30년 빡세게 살다가 죽는 그날까지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산 것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아니 원장님 네 마음을 읽어봐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고 네 인생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언급했으면 자기 자신을 거의 학대하듯이 고문하듯이 미친 듯이 사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라는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 네.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실제로 너의 종양은 네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한 전투 의식이 아니라 편안하게 친구처럼 같이 지내는 삶을 일상을 지낸다면 어느 순간에 그 종양이라는 또는 용종이라는 그 친구는 구름같이 사라질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불안에 떠는 아이가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마음이 싹 녹았을 것 같은데. 예, 참.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간에 네. 이 지금 사연 보내온 친구도 그와 비슷한 자기 삶에 있어서 저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저가 하는 게 해봤자 항상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실패할 것 같고 저것도 실패할 것 같은데 박사님 해법을 주세요. 또 이런 사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막 드네요. 작년 박사님한테 상담을 받고 뇌전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잘 설득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취준생 생활을 하다가 집에 있는 동안 또 증상이 나타났어요. 다시 대학병원에 가서 뇌전증 약을 받아 복용해야 했습니다. 피검사하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약 처방을 해주었어요. 현재는 집이 너무 불편해 원하는 직장 내려놓고 일반 보안 직종을 찾다 이천에 있는 S사 협력 보안 업체로 취업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약은 먹고 있다고 거짓말했고 잘 지낸다고 했지만 얼마 전에 퇴근 1시간 전 갑자기 기억을 잃었는데 몸의 반응으로 사무실에 도착해 졸음이 쏟아져서 졸다가 퇴근 시간이 되고 퇴근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S사 정직원들을 보니까 저도 구성원으로서 정직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반도체보다는요 자동차 정직원이 되고 싶어서요. 자동차 생산직 2년 경력을 쌓고 울산 H사에 지원해보는 게 맞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서류조차 떨어지기만 하고 아니면 생산직을 내려놓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버스 기사는 어떨까요? 이천 S사 통근 및 셔틀 버스 기사를 모집하고 있어서 제가 지원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대학병원에서 뇌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박사님한테 한번 상담을 오신 분 같은데 네. 박사님 혹시 약을 드시지 말라고 하셨나요? 이건 조금 뭔가 실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뭔 질문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뇌전증 환자한테 약을 먹지 말라고 근데 이 하셨나요? 친구 사연이 예. 작년에 저한테 상담을 받고 뇌전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뇌전증이 아니라는
라는 걸 본인이 알았으면 본인이 내전증 약을 먹었겠어요? 내전증 약을 안 먹었겠어요?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요. 네.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안 먹었겠죠. 근데 왜 내보고 지금 약을 먹으라 안 먹으라 지금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뭔가 뉘앙스가 뭐 혹시 평상시에 뭐 약에 대해서 박사님 부정적인 얘기도 좀 하시니까 그랬겠구나 하고 그냥 짐작을 하고 그냥 얘기를 한번 본인이 드리는 그런 짐작을 하더라도 이 사연은 지금 네. 정확하게 내한테 상담을 받고 내전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데 차라리 질문을 그러면 아니 박사님 의사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이 친구를 내전증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상담을 했길래 의사도 아니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내전증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지금 이 사연과 관련된 거지. 약을 먹겠나요? 약을 먹지 못하겠나요? 이렇게 질문 내보고 나 어쩌라고. 아니 그러니까 좀 이거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로맨 매뉴얼 성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로맨 매뉴얼 성향은 과도하게 긴장을 느끼고 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일하는데 또는 가족이 이 친구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알아주는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런데다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더욱더 본인이 사는 게 힘들고 두렵고 불안을 더 느껴요. 자, 이랬을 때 이 친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너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어서 네가 내전증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내전증이라고 병명을 왜 붙인지 아느냐라고 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연에서 이야기한 대로 본인이 일하다가 어떤 때는 졸도하다시피. 그렇죠. 그냥 졸도하다시피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가 목류병 환자처럼 그냥 잠자듯이 돌아다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의사 선생님, 그런 증상을 어떤 환자가 이야기하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narcolepsy. 네, 내전증. 내전증. 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수면 발작. 예, 수면 발작, 기면증, 뭐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 병명을 갖다 붙이는 거고, 실제로 나는 이 사람이 혹시 유구는 본인이 이런 기면증이라든지 나르코렙시 증상을 보인 적 있나요? 몽유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거의 막 졸도하다시피 막 졸고 막 그런 적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 본인이 뭐 밤새 언저나무에 시달리고 나면 낮에 수업 받을 때 그냥 졸도하는 거야. 자주 있는 일인데. 내전증 아니에요 그거? 예, 아니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본인은 내전증이 되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 휴머니스트. 휴머니스트거든요. 그렇죠. 휴머니스트는 사람들한테 같이 있을 때 심지어 이런 방송 상황에서도 별로 긴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에서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 그리고 본인이 또 심지어는 긴장하고 어색한 상황에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하고 그걸 풀지 본인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스스로 경직돼가지고 예.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로맨 매뉴얼 경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웬만큼 아무 일 없는데 라는 그 상황에서 거의 이 나르코렙시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게 로맨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 휴먼인데 이런 특성을 보였다라고 하면 이 뇌에 뭐 이상한 신경의 발작이 있나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내전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내전증 이야기할 때는 뇌 신경의 발작이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뭐 그렇죠. 그런데 로맨 성향의 사람들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한데 남들에게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자기가 가진 아주 사소한 문제도 어떻게 결정하지 못하고 끙끙하는 이런 친구들은 언제든지 꼭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네가 언제 그런 상황이 있는가를 상담할 때 물어봤고, 그럴 때 본인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은 집에서 느끼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도 그걸 느꼈어요. 뭐 심지어는 아주 밤새서 일을 하는데 그게 자기가 마치 죽고 싶은 마음 드는데 차라리 저는 일 못하고 좀 쉬었으면 안 될까요? 라는 상황에 이야기하고 기계 스탑시키고 쉬어도 되는데 그럴 때 본인은 그래도 내가 죽더라도 이건 해야 돼 라고 하다가 심지어는 본인도 뭐 짐 들고 가다가 그대로 이렇게 된. 그래서 그 좋은 회사에서 있었는데도 주위에서 그다음부터는 자기를 그 일을 안 시키니까 아무 하는 일 없이 한두 달 있다가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만두게 되는 그런 걸 경험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전증이라고 진단받고 약을 먹고 있다라고 상담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지 않아서 뇌전증이 나타났다라고 믿는 거는 이 친구의 가족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사연에 있네요. 네. 이 셔틀버스, 그 버스 기사, 이 직장을 지원을 하고 했는데 이거를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친구는 자기가 그래도 조금 덜 긴장하고 조금은 편한 환경에서 자기 일을 하게 되면 이 뇌전증 정상이라고 하는 게 훨씬 줄어들겠죠. 심리적 그렇죠. 안정감을 가지고 또 그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이런 사람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생활이 불규칙하면 또다시 얼마든지 자기도 모르게 이 기면증이 됐던 또는 뭐 날코시스가 됐던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뚜렷한 자기인식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저는 어디든지 이 친구가 규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또 그게 뭐 진짜 버스 기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이 친구한테는 맞아요. 특히 딱 뭐 노선이 정해져 있고 이 근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반복되는 이렇다면, 일이고. 네, 대부분의 버스 기사 일을 저 뇌전증 전력이 있는데 하면 고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네요. 왜 그럴까요? 운전하다가 절도할까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희한하게도 정작 가장 필요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막연히 뇌전증이 뇌나 신경의 문제가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인식되는 순간 가장 적절한 해법이 결코 그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금기시되는 희한한 일이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뇌나 신경계의 문제, 신체의 문제로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각 사람들의 마음, 문제를 보는 순간 희한한 해법이 마치 사회적인 문제 해법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뇌전증 같은 증상을 보이고, 근데 그 해법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인간 심리의 비밀, 아픔의 비밀을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인 황성희 박사님과 아픔 해방 의원 김민정 원장님과 함께 청해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 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당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늘 답답해요. 답답한 제 삶에 뭔가 산뜻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여행도 가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좋다는 건 싹 다 해봤는데 내 문제조차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당신이 가진 삶의 어려움, 삶의 아픔과 문제를
WPI 초급 워크샵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하세요.